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.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. 어쨌든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.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오늘 잇따라 회의를 가졌는데요. 재산세, 종부세 등 세제 완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당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혼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원 의원 연결해서 현재 특위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.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소병원입니다. 예. 자, 재산세는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걸로 잠정 결정이 됐다.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나요?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. 예. 아니,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. 예. 아직은,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의견을 구하는 중이고, 다음 그 부동산 특위가 열릴 때까지, 다음 아마 월요일 날 잡힌 것 같은데요. 당내에 이제 두루두루 좀 넓게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지금 가졌습니다. 그런데 이런 보도는 왜 나왔을까요? 글쎄요, 그건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 보도를 봤는데, 예. 아마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은 내용들을 뭐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썼는지,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그러면 일단은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었고, 예. 나중에 뭐 의원총회도 있어야 될 테고 또 당정 협의도 거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예. 나서 최종으로 결정할 것이다. 그렇죠. 예. 종부세 예. 문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? 종부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. 오늘 또 각자 국토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이제 그 의견을 부동산 특위에 전해달라고 한 건데요. 예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동주택의 예를 들었는데요.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1,420만 호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. 예. 그 중에서 6억 원 추가되는 게 110만 호. 그 정도면 1,310만 호는 6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이거든요. 예. 그래서 당에서 자꾸 그 부동산 특위가 마치 그 110만 호, 6억 원 이상 드는 110만 호 공동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그 특위가 돼서는 안 되고 1,310만 호, 6억 원 이하의 1,310만 호 그 주택 소유자를 생각해줘야 되고,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890만 가구라는 그 무주택, 그러니까 월세, 전월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라, 부동산 특위라면. 예.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전해달라고 하고, 종부세나 재산세를 내는 시민들은 정말 아주 극히 소수의 저야말로 5% 이내의 사람들인데, 그분들은 그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그 세금이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연대세 개념으로 내주도록 해달라, 그 얘기를 전달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무주택자들도 있고 6억 원 이하 주택자들도 있고, 특히 이 9억 원 이상 같으면은 서울에만 집중돼 있고 지방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. 예, 서울의 집중도 9억 원 이하는 1.9%, 서울에서는 7.0%. 그러니까요. 예. 네. 그리고 종부세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는데, 지금처럼 소수의 부자들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게 과연 당 지지율을 올린다나 혹은 민심에 도움이 되겠느냐, 이런 비판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 당연한 그 비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예. 우리 당 그 부동산 특위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. 오히려 그 목소리, 그러니까 그 말 없는 다수가 중요한데 그 다수도 절대 다수다. 90% 이상 되는. 예. 그래서 그분들의 그 말 없지만 그분들이 그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.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하나 더요. 송영길 대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데, 이 무주택자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좀 많이 높여주자, 이 얘기. 예. 이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? 무주택자에게 집을 갖게 할 기회를 주는 건 참 좋습니다. 예. 그렇지만 우선 그 부분도 제가 오늘 얘기했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으면 예컨대 90% 대출 받아서 만약에 집값이 90% 이하로 떨어질 경우, 물론 가정이지만 그때부터 빚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.
물론입니다. 금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습니까? 예. 원자재 가격부터 집값 막 치솟아서 인플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세계 각국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때 그 LTV를 90%까지 푼다. 저는 집 없는 청년 그 최초 집 구입자들에게 집을 가질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예. 이건 따로 검토해야 된다. 그래서 금리가 오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? 그분들에게 어떤 우리가 도움을 줄 것인가? 이 부분도 그 부동산 특유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다.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뭐 전체적인 틀은 뭐 대출을 조금 높여주지만 비율의 네. 조정 문제가 좀 생기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랄까요? 그러니까 지금 지금 신규 가구 1인 가구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. 그 1인 가구들은 사실은 그 90%까지 필요해서 집을 산달지 이런 그 현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을 좀 생각하고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. 제가 그런 질문 드리는 이유가 지금 어쨌든 대출을 좀 많이 막아놨지 않습니까? 특히 뭐 그렇죠.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이상 집값 같으면은 대출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그런 실정인데 이 집이 없는 특히 30, 40 세대들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끌해서 90%까지 대출 받아서 지금 집값이 폭등해서 다 부자가 됐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조차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.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우리 예. 그 당에서도 알리고 정부에서도 알렸으면 좋겠다 싶은 게 예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값이 올라가지고 돈을 번 사람은 아파트를 볼 때 극히 소수입니다. 예. 네,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이렇게 경도되지 말고 예. 좀 긴 안목을 두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. 예. 우리나라 평균 그 집 소유 기간이 10.5년입니다. 10년 6개월. 예. 그럼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10년 후에 집을 팔게 될 텐데요. 10년 후에 집을 팔 때 과연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해야 되고 저는 오늘 이제 부산 특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5년 후, 10년 후에 집값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들한테 알린 다음에 이런 정책은 좀 확정했으면 좋겠다. 굉장히 지금이 어찌 보면 좀 불안한 시기이기도 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지금이 5월 달이니까 이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 관련이요. 유예 없이 6월부터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? 그건 쉽지 않을 이라고 저는 보는데요. 예, 정부는 예.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줄 만큼 유예해줬다고 봅니다. 아하, 예. 네, 그리고 그 유예를 했던 건 주택을 과다 보유한 사람들한테 그 기간 중에 집을 예. 팔려고 한 건데 그렇죠, 집을 예. 팔지 않았습니다. 예. 지금 그 자료를 보면 등록 임대주택 37만 6천 호 중에 매매된 건 3%, 예. 1만 호 수준입니다. 예. 네,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서울에서 매매된 것 보면 서울에서 말소된 등록 임대주택 11만 호 가운데 2%, 그러니까 2,000호 정도에 불과하거든요. 예. 그래서 정부가 충분히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다. 그렇지만 정작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고 있다. 혹시 또 유예해줄지 모른다. 그래서 그 걱정을 오늘 또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. 예. 만약에 이걸 유예하면 그때 가면 또 유예해줄지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집 많이 가진 다주택자들이 안 팔 수도 있다. 그래서 예. 과감하게 과세할 것은 과세하고 환수할 것은 환수해야 된다. 예. 그런 의견이 예. 오늘 있었습니다. 예, 의원님 말처럼 또 유예하게 되면 버티면 이긴다. 그 시장에 잘못된 그럼요.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까. 오늘 정답처럼. 알겠습니다. 예. 예. 하나 더요. 투기 논의와 별개로 의원님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오늘 쟁점 사안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? 그러니까 대체로 그 보유세는 느리더라도 거래세는 줄여주자는 원칙에는 대부분 동의를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그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그 보유세는 어느 정도 요즘 이제 정리가 좀 돼가는 중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다시 완화하고 이런 것보다도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서 뭔가 다시 손질을 할 게 있으면 현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고 특히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제도가 아주 미흡합니다. 예.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주택 건물인데
그 주택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부나 이쪽 당국에서 면밀히 들여다보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아주 허술한 게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. 예. 부동산 특위에서 그런 일을 해줬으면 예. 좋겠다.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. 근데 의원님 마지막으로요. 예. 민주당 대선 경선이 예정대로 치러지면 9월 달에 후보가 확정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습니다. 그러면 지금 당에서 나서서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 이런 논쟁보다는 대선 후보 중심으로 해서 대선 후보가 정책을 짜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는 당내에 없습니까? 아니 이제 결국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이제 후보 캠프에서 정책이 이제 나오겠죠. 그렇겠죠. 그렇지만 예. 지금은 우리 그 부동산 문제가 매우 그 첨예하게 그 여론화돼 있어가지고 예. 이 부분을 지금 놔둘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우리들 뭐 같이 얘기도 하지만 당내에서 활발한 토론을 하고 의견 소름을 통해서 어떤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자. 그러면 그 과정에서 대선 주자가 정해질 경우 후보의 정책에도 반영되지 않겠는가. 그래서 그게 바로 민주당의 정책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때까지 참고 있다가 정책을 후보에게 맡기는 것보다 그건 좀 무책임한 생각이 같고요. 제 생각에는 당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줘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최종 내용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? 오늘 또 이제 그 언론 보도로 보면 뭐가 몇 가지 결정된 것처럼 들렸는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국토위 회의하면서 부동산 특위에 참석했던 의원들 얘기를 보면 좀 더 그 시간을 가지고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예. 물론 한두 가지 정도 한꺼번에 모든 걸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씩 나올 수도 있겠다. 예.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. 예. 조금 더 어쨌든 지켜봐야겠네 그러면. 예, 아무래도 지켜봐야 되겠고요. 그리고 저는 절대로 이게 급히 결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. 예. 알겠습니다.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었습니다.